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징주를 잡아라 안상혁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 출발하며 강세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500포인트 기록한 뒤 소폭 하락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각 코스피와 코스닥 자세한 지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0.22% 상승한 2493.3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은 1.83% 상승한 868.1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살펴보셨습니다. 양장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투자자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기관은 1,757억 원가량 물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개인은 1,264억 원, 외국인은 635억 원 매도 우위 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홀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기관은 510억 원 매도 우위 시연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개인은 435억 원, 외국인은 44억 원가량 매도 우위 시연 물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반면 기관은 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상승률과 하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KR모터스입니다. 현재 KR모터스는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29.86% 상승한 6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트론입니다. 하이트론은 3거래 연속 상승세 보이면서 현재 시각 7.97% 상승한 4,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은 4거래 연속 상승세 보이면서 현재 시각 17.32% 상승한 21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인제약입니다. 환인제약은 2거래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6.81% 상승한 26,3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웅입니다. 대웅은 8.8% 상승한 22,2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약품입니다. 현대약품은 9.46% 하락한 6,03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2거래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8.29% 내린 17,1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남전자입니다. 아남전자는 7.92% 하락한 3,14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쿠쿠홈시스입니다. 쿠쿠홈시스는 2거래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71% 하락한 18만 5천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등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신제약입니다. 현재 신신제약은 상한가 기록하면서 2거래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29.7% 상승한 1,3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2거래 연속 상승세 보이면서 현재 시각 24.09포인트 기록한 85,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일단조입니다. 한일단조는 18.43% 상승한 2,7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보텍입니다. 뉴보텍은 2거래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6.67% 오른 2,94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TL입니다. CTL은 현재 시각 12.36% 상승한 4,49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행남자기입니다. 현재 시각 행남자기는 25.34% 하락한 27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남제약입니다. 경남제약은 2거래 연속 하락세 보이면서 현재 시각 9.8% 하락한 11,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프라이드입니다. 뉴프라이드는 4거래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9.6% 하락한 3,02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주얼텍입니다. 현재 시각 비주얼텍은 9.31% 하락한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이웨어입니다. 제이웨이는 8.83% 하락한 2,5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등락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시각 아시아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니케 지수는 0.14% 하락한 23,677.8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입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지수는 0.1% 상승한 3,587.5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아시아 증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이슈앤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 종목 시간입니다. 중요한 뉴스가 있었던 특징주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이 카카오와 손을 잡고 미래형 편의점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GS 리테일과 카카오가 손잡고 미래형 편의점 구축과 모바일 결제 확대 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1위 업체들이 상호 협력에 나서는 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GS25를 운영하고 있는 GS 리테일은 카카오와 모바일을 통한 고객 가치 증대 및 미래형 편의점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휴는 조윤성 GS25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등 양사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사 임직원들은 가장 중요한 유통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모바일을 바탕으로 고객 가치 증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성과 창출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GS 리테일과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의 GS25 모바일 플랫폼 나만의 냉장고 구축, 모바일 결제 등 미래형 편의점 구축 노력, 양사 고객 가치 증대를 위한 연동 시스템 개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등을 협력했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GS 리테일은 카카오가 연내 오픈 예정인 카카오아이 오픈빌더를 우선적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GS25의 모바일 앱인 나만의 냉장고의 핵심 기능을 카카오톡 챗봇으로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나만의 냉장고는 1+1, 2+1 행사에서 제공되는 증정품을 보관했다가 유효기간 중 전국 GS25 어디에서나 찾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오픈빌더는 카카오의 AI 기술 및 카카오톡 점검이 필요한 파트너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개발 플랫폼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기반으로 구현되는 나만의 냉장고 챗봇에는 카카오의 지연이 처리 기술인 대화 엔진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용자는 별도로 나만의 냉장고를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상품 탐색부터 예약, 보관, 결제까지 카카오톡 채팅창 안에서 한 번에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1+1 행사 상품 알려줘라고 채팅창에 입력하면 행사 상품을 모아서 보여주고 도시락 예약해줘라고 입력하면 메뉴, 픽업 일정 등을 설정할 수 있게 안내해줍니다. 최정모 GS25 마케팅 팀장은 카카오와의 이번 MOU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25와 GS25와 카카오의 협력으로 새로운 편의점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현재 주가는 어떤지 GS 리테일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GS 리테일은 4만 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GS 리테일 현재가 확인해 보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 GS 리테일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인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특허 소송 1심에서 화웨이에 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스마트폰 특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번 판결이 양사가 얽힌 특허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으고 있습니다. 6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 중재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 S7 등 모바일 제품이 중국 화웨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13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화웨이가 1심에서 승소한 소송은 아이콘 배열 및 위젯 디자인 등 사용자 환경 관련 상호 특용에 관한 건입니다. 아직 핵심 기술 등에 대한 특허 분쟁에 대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는 지난해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과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 법원 등에 삼성전자가 자사 뽀지 통신 표준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해 7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화웨이의 메이트 8, 아너 등 스마트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이 자국 기업인 화웨이의 글로벌 추격자 전략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판결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위인 화웨이는 중국과 유럽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여전히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입니다. 글로벌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분쟁을 통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보관이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특허 소송으로 인해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겠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빈번한 특허 침해로 인해 해외 시장 진출에 애를 먹거나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당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핵심 기술이 아닌 UI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허 침해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소송 규모도 작은 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종 판결이 아닌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파악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1심 승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각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현재 주가는 어떤지 삼성전자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전자는 2.2% 하락한 235만 9천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전자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오전에 이슈가 있었던 두 가지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남은 시간 오전장에서 두드러졌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SPC 삼립입니다. SPC 삼립이 제빵기사 직접 고용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C 삼립 현재가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각 SPC 삼립은 1.36% 상승한 10만 4,9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노사는 전날 파리바게트 제조기사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불법 파견 논란을 빚어온 제빵기사 5,309명에 대한 자회사 고용에 대한 최종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는 인력고용업체 소속에서 파리바게트가 지분 51%를 갖는 자회사 소속으로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임금은 이전보다 16.4% 오르고 복리후생은 파리바게트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SPC 삼립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리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캠이 실적 악화로 인해 전일 하한가에 이어 이틀째 주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리캠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리캠은 8.75% 하락한 949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저자공 시스템에 따르면 리캠은 별도 기준을 지난해 3, 4분기 누적 매출액 176억 원, 영업손실 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리캠이 4, 4분기에도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할 경우 올해 관리 종목으로 편입됩니다.
4년 이상 연속 적자일 경우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리캠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넥스지입니다. 넥스지가 가상통화거래소 넥스코인 설립한다는 소식에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넥스지 현재가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각 넥스지는 12.44% 상승한 11,3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넥스지는 오는 3월 넥스코인을 정식으로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 및 핀테크 솔루션 사업 활성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전자지갑,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전자인증 등 지불 및 결제 서비스도 병행합니다. 또 P2P 대출과 크라우드 펀딩, 외환송금, 통합자산관리, 신용정보 분석 등 핀테크 솔루션 부분까지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넥스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카카오 현재가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시각 카카오는 1.42% 상승한 14만 2,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에 대한 지분가치 부각으로 16만원 코앞까지 올랐다가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지난 8일부터 하락폭이 커져 14만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날 법무부는 가상통화거래소 폐쇄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카오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올해 첫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현재가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시각 현대미포조선은 4.84% 상승한 10만 4천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올해 첫 수주를 신고했다고 밝힌 데 따라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영석 현대미포조선 사장은 2018년 조선해양이 신년 인사회에서 지난 10일 그리스 선주와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며 올해 주력인 중형 유조선, PC선 이외의 새로운 선종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미포조선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아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LG화학 현재가 살펴보시죠. 네, 현재 시각 LG화학은 1.07% 상승한 42만 6천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날 현대차 투자증권은 LG화학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 6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6,673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소형 배터리 고객사 판매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이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LG화학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전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잘 살펴보셔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